솔 루잇. 이 사람 예술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뭐랄까 혁명가 같은 인물이에요. 오늘은 이 사람의 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예술계 전체를 뒤흔들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. 자,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. 예술은 꼭 작가의 손에서 나와야만 하는 걸까? 어때요?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? 루이시 미술계에 툭 던진 이 질문 하나가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어 버렸어요.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작품, 그 너머를 보라는 거죠. 아니, 근데 이 질문이 대체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을까요? 그걸 알려면요,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. 루이시 한창 활동하던 1950년대, 60년대, 그때 미술계가 어땠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. 바로 이랬어요. 당시 미술은. 추상표현주의가 그야말로 대세였던 시대였죠. 예술이라는 건 작가의 내면에서 막 터져나오는 감정, 또 그 작가만의 아주 독특한 붓터치, 뭐 그런 손맛에 대한 거였어요. 한마디로 예술가의 흔적, 그 자체가 작품의 가치였던 거죠. 그러니까 당시 미술계에는 거대한 두 흐름이 딱 부딪히고 있었던 거예요. 한쪽에는 이렇게 감정을 막 폭발시키는 추상 표현주의가 있었고요. 반대편에는 감정은 싹 빼고 순수한 형태에만 집중하는 미니멀리즘이 있었죠. 솔 루잇은 바로 이 미니멀리즘 쪽에서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. 자, 이런 배경 속에서 솔 루잇이 아주 급진적인 자신만의 해답을 딱 내놓습니다. 그게 뭐였냐면 작품의 핵심은 손이 아니라 아이디어 그 자체다라는 그야말로 선언이었죠. 아이디어는 예술을 만드는 기계가 된다. 와, 이 한 문장이 루잇의 모든 철학을 담고 있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예술 작품의 진짜 알맹이는 바로 아이디어고 그걸 실제로 만드는 과정은 그냥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일종의 부수적인 단계일 뿐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 철학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실천했다는 거예요. 루이스는 마치 작곡가가 악보를 쓰는 것처럼 작품에 대한 아주 상세한 지시문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실제 벽에 그림을 그리는 건 늘 본인이 아니었어요. 이 지시문을 따르는 어시스턴트들이었죠. 예술가가 직접 만드는 사람에서 아이디어를 설계하는 사람으로 역할이 완전히 바뀐 순간입니다.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. 어때요? 정말 엄청나게 복잡하고 또 아름답지 않나요?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, 이 작품의 진짜 본질이 저 벽에 칠해진 물감이 아니라는 거예요. 진짜 작품은 바로 이 그림을 만들게 한 그 지시문, 즉 아이디어 자체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지시문만 있으면 이 작품은 전 세계 어디서든 똑같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정말 대단하죠? 루이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아이디어를 한 단계 더 밀어붙입니다. 감정을 아예 싹 빼버리고 순수한 논리의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도형, 바로 큐브를 가지고 오기 시작해요. 근데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큐브였을까요? 루이트한테 큐브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그 자체로는 어떤 감정도 의미도 담고 있지 않은 아주 건조한 재료, 레고 블럭 같은 거였어요. 그는 이 순수한 블럭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끝까지 파고들어 보고 싶었던 거죠.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 불완전한 열린 큐브 시리즈입니다. 1974년 작품인데요.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. 큐브에는 모서리가 12개가 있는데 그중 몇 개를 없앤다. 바로 이 단순하고 엄격한 규칙 하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리고 그 탐구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. 와, 무려 122개의 전부 다른 모양의 큐브들이에요. 정말 대단한 작업이죠. 이 작품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. 아주 단순한 논리 시스템 하나가 얼마나 거대하고 복잡하고 또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요. 자, 이렇게 논리와 절제의 대가였던 솔 루잇. 모두가 이 사람은 이런 작가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그가 갑자기 자기가 만든 시스템을 스스로 깨부수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.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이죠. 왼쪽에 저 각지고 딱딱한 큐브랑 오른쪽에 저 자유분방한 얼룩 모양 조각을 한번 보세요. 이게 정말 같은 작가 작품이라고 믿어지세요?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한 미술평론가는 이렇게 설명해요. 이건 루잇이 자기 철학을 버린 게 아니라
오히려 더 넓게 확장한 거라고요. 스스로 만들었던 그 규칙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예술의 또 다른 차원을 발견했다는 거죠.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루이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이거예요. 진정한 개념이란 정해진 시스템에서 벗어날 자유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. 다시 말해, 규칙을 깨는 행동 그 자체도 하나의 위대한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루잇의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, 특히 디지털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루잇이 남긴 유산을 보면요. 먼저 예술가의 역할을 만드는 사람에서 설계하는 사람으로 바꿨죠. 또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는 예술을 널리 알렸고요. 지시문만 있으면 어디서든 작품을 만들 수 있으니 공공미술의 가능성도 크게 넓혔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아트, 생성예술의 개념적인 바탕을 이 사람이 이미 수십 년 전에 마련했다는 점이에요. 이걸 좀 더 와닿게 비유해 볼까요? 루이스 지시문은 요즘 말로 하면 컴퓨터 코드였던 셈이에요. 그리고 그 코드를 따라서 어시스턴트들이 그림을 그린 벽은 결과물인 거죠. 어때요? 딱 들어맞죠? 그의 작업 방식 자체가 프로그래밍, 생성예술, 나아가서는 AI 아트의 원조 모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. 그의 작업 과정을 이렇게 3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. 첫째, 개념, 즉 건축가의 설계도가 있고요. 둘째, 실행, 즉 건물을 짓는 실제 작업이 있죠. 그리고 마지막, 셋째, 최종 결과물인 예술 작품이 탐생합니다. 이렇게 아이디어와 실행을 분리하는 방식은 지금은 예술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창작 분야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. 결국 솔 루잇은 우리에게 하나의 위대한 청사진을 넘긴 셈입니다. 정말 강력하고 잘 짜인 개념 하나만 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무한하고 다채롭고 아름다운 형태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자신의 평생의 작업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보인 거죠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만약 아이디어가 예술이라면 앞으로 우리의 삶과 미래,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를 통째로 바꿔놓을 그 다음의 위대한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일까요?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